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자의 바른 소리 주식 훈민정음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오늘 양시장이 약간은 온도차를 보이면서 역시나 마감이 되는 목요일장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0.01% 상승을 하면서 장 막판에 아주 소폭 오르면서 마감을 해줬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물량에 나서면서 7거래일 만에 팔자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양시장이 지금 온도차를 좀 보이고 있는 시장이 이번 주에 이제 남아있는 거래일 동안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바로 내일 금요일장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도 저희 주식 훈민정음과 함께 하시면서 민박사 민경무 대표 그리고 이태훈 전문가와 다양한 투자 전략 세워가는 시간 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잠시 뒤에 또 궁금하신 사항들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남겨보시라고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 잠시 뒤에 알려드릴 거니까요. 채널 계속해서 고정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참고로 저희 주식 훈민정음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울러 저희 주식 훈민정음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 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훈민정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도 목요일장 차트마스터 이태훈 전문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던 흐름이 미국장과 거의 동일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관련된 이슈로 계속해서 등락의 흐름들을 보이다가 10월 달부터는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국 시장 역시 최근에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갱신을 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 증시 마찬가지로 미국의 종가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상승의 흐름들을 보인 이후 소강 상태,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 코스피는 그래도 좀 견조한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업종들, 그 안에서도 이제 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또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오늘도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타난 반면 또 급락하는 종목들도 나타났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장 끝나고 발표가 된 미중 간의 협의 1단계 협의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면서 지금 미국 지수 선물도 0.5% 전후의 좀 상승의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 큰 무리만 없다고 하면 내일 금요일장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지고 지속적으로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때문에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았고 고점 대비해서 30% 가까이 빠진 만큼 11월, 12월장 연말까지는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현물 시장에서는 조금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선물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국내 시장에 순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환율도 좀 우호적인 환경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만큼 향후 국내 시장은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태훈 전문가께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국내 증시를 바라봐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어제 뉴욕 증시가 미중 협상 불안감의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우리 증시도 오늘 혼조세로 마감이 된 모습이었는데요. 잠시 뒤에 미증시 개장을 하면은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 미증시가 개장을 하니까 혹시라도 미국 증시에 대한 뉴욕 증시에 대한 시황적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은 이태훈 전문가의 개인 톡방에서 무료로 많은 정보들을 또 얻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훈민정음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죠. 6글자를 검색해서 입장하시면은 언제든지 뭐 이태원 전문가께 궁금하신 내용 질문하실 수 있고 답변을 또 들어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무료로 활짝 열려 있는 방에 많은 참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바로 스피드 종목 상담으로 빠르게 좀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텐션을 좀 살려서 네. 일단은 종목이 몇 개가 접수가 돼 있다고 하니까 이태원 전문가의 스피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먼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1359님 라닉스 신청해 주셨습니다. 9,220원에 비중 10%. 자, 라닉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로 지금 최근에 뭐 상장한 이후 단기 급등 그리고 나서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약간 좀 이렇게 밀리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일단 추세가 단기적으로 무너졌다 그리고 새로운 추세가 안 나타났다 그러면 반등 시 좀 손실을 보더라도 8,000원대 8,000원 정도 올라오면 정리를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혹여나 추가적인 조정 시 7,030원 7,000원 이탈하면 손절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인선 ENT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업체인데 역시 뭐 고점을 찍고 최근에 조정을 받았다가 8월 달에 저점을 찍고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뭐 단기적인 조정은 마무리되었고 최근에 보시면은 흐름을 보시면 바닥을 요 자리 7,100원에서 찍어주고 고점을 점차 낮추는 이러한 삼각수렴형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삼각수렴형 저항 라인을 돌파를 했고 안착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안착을 한다 그러면 8,000원까지는 무난히 올라갈 수가 있겠다. 1차 목표가 8,000원 잡고 대응하시고 만약에 밀릴 경우 7,0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전기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기술 바닥권에서 역시 강한 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강한 힘이 들어온 다음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고 지금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좀 다진 흐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이 있다. 매수가 21,000원이시면 매수가 이제 근처에 위치돼 있는데 손절가는 19,500원 정도 짧게 잡으시고 반등 시 1차 목표가 23,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코오롱 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지속적으로 고점 찍고 2년 가까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이평선을 돌파를 하는 모습입니다. 즉 역배열에서 정배열 바닥권에서 이제 대량 거래량 뭐 큰 거래량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장대 양봉 두 개가 나오면서 이평선을 돌파를 했고 지속적인 상승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 48,5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매수가보다 조금 약수익권인데 만약에 뭐 밀린다고 한다면 비중 10%밖에 안 되시니까 한 47,000원 정도 오시면 한 10% 정도 더 잡아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1차 목표가는 5만 5천 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밀릴 경우 손절가는 44,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다산 네트워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뭐 급등락이 조금 추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인데 이 갭 장대 음봉을 이제 동반된 갭에서 역시 저항을 맞고 빠지는 이거 투자 나르샤 시간을 통해서 제가 교육을 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갭을 맞고 저항을 받고 또 빠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가 8,900원이시면 8,900원까지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8,500원 정도 짧게 반등 시 정리를 하시고 만약에 추가적인 이탈이 나올 경우에는 7,5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짧게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태원 전문가와 함께 스피드 종목 상담 즐기고 오셨습니다. 저희 혹시라도 지금 이 시간에 상담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방송 중간에 또 한 번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샵 4989번 활용하셔가지고 문자를 지금 남겨주시면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스피드 종목 상담 시간에 몇 분 채택해서 또 한 번 상담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샵 4989번 이용하셔가지고 오늘장에서 좀 힘들었던 종목 있으셨다면 남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그럼 다음 코너로 이동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보였던 이슈와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 스탁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다양한 이슈 속에서 개별적인 종목들이 또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키워드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요, 코스닥 150 편입 종목을 주목하자라는 키워드고요. 업종은 IT 업종입니다. 여기에 따른 종목 보시죠. 서진 시스템과 네페스 그리고 SFA 반도체가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은 다음 달에 이제 코스닥 150 종목들이 편입이 되는데 정기 변경에서 총 17개가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사상 최대로
네. 많은 종목이 변경이 된다고 하던데 네. 그중에서 세 가지 종목을 꼽아 오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이슈부터 네네. 분석을 좀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뭐 큰 이슈로 움직인다기보다는 뭐 시장이 멈춰 있고 그리고 고점에서 멈춰 있는 상황이고 개별주들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오늘은 뭐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들이라기보다는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갖고 다음 달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12월 12일까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 150이라는 지수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포함되는 종목들을 1년에 2차례 매년 6월 그리고 12월 동시 만기일 이길 그 다음 날을 기준으로 이제 편입 종목이 변경이 되는데 자, 통상적으로 이러한 이제 코스닥 종목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는 펀드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액티브 펀드 즉 이제 펀드 매니저들의 역량이 좀 확대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액티브 펀드 그리고 패시브 펀드라고 해서 이제 지수에 이제 연동이 되어서 움직이는 즉 지수를 벤치마킹 추종해서 움직이는 그런 펀드들이 있습니다. 자, 이 자금을 가지고 이제 이 자금이 이제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따라서 운용이 되기 때문에 지수 편입에 따라서 수급이 상당히 좀 변동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자금으로 본다 그러면 40조 이상, 50조 이상도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중에 판매가 되는 펀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부분 ETF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뭐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큰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거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코스닥 150에 편출되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훨씬 더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올해 2분기 6월 달에 편입이 됐을 때 바이오 업종들이 대거 좀 편입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최근에 이제 바이오 업종들의 상당히 좀 큰 이슈가 많이 되면서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고 이번에는 바이오 업종들이 대거 이제 좀 편출되고 이 종목들 150 종목에 빠져나온 종목들이 IT 종목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실제로 6월 달에 이제 지수가 발표가 된 이후 편입이 될 때까지 약 한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이 좀 소요가 되는데 이 기간 동안 기관들의 이제 펀드에 들어가는 종목을 이제 다시 세팅을 하는 그러한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11월 이제 하순에 종목이 변경이 되고 그리고 다음 달 12일까지 이제 리세팅을 마치기 때문에 여기에서 편출되는 종목에는 수급이 약화될 것이고 반대로 이제 편입이 되는 종목들에는 기관들의 자금 그리고 외국계 기관들의 자금 역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이고 코스닥 150 지난 이제 6월 달에 했을 때 한 10%에서 15%. 그 당시 시장이 약세의 흐름들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이 강했다라는 점을 본다 그러면 제가 지금 화면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이제 코스닥 종목을 보면은 지난 이제 5월 하순에 이 당시 이제 종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 5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종목이 발표가 되었는데 그때 편입이 됐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ABL 바이오. 자, 보시면 5월 말에서 6월 이제 초까지 상당히 강한 종목이 발표가 되고 강한 흐름들을 보였고 와이솔 5G 관련해서 당시 5월 말에서 6월까지 16,000원대에서 20,000원대까지 거의 20% 이상의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첨보도 마찬가지 5월 중순에 발표된 이후 6월 초까지 상당히 좋은 흐름들 65,000원대에서 85,000원대까지 거의 30%에 달하는 흐름들을 보였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 편입 발표가 난 이후 5월 중순에서 6월 초까지 상당히 강한 이러한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제 11월 이제 하순 이제 곧 발표가 될 이러한 종목들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미리 포트에 담아두고 그리고 이제 편입되는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정도의 정리를 한다고 하면 좀 좋은 수익률, 시장 대비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코스닥 150 편입 종목 기대감에 편입 예정 종목인
애들은 네네. 좀 상승세를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150, 여기서 150이 150 종목입니다. 이 기준이 되는 게 시총 상위 종목들, 그리고 유동성, 즉, 거래량이 많이 나타나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거래소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편입이 돼 있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시가총액의 150위 안에, 그 중에 100위 안에권에 들어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지난 6월 달에는 150건 밖에 있었기 때문에 편입을 못 됐던 거고 최근에 좋은 흐름들을 보이면서 시총 상위로 올라오면서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눈 크게 뜨시고 지금부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에는 바이오 업종들이 많이 편입이 됐었다면은 이제 다음 달 12월 달에는 IT 업종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다음 달 코스닥 150을 장식할 종목들 중에 세 가지 종목을 꼽아 오셨는데 네네. 일단은 5G 관련해서 잘 나갔던 서진 시스템부터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서진 시스템 뭐 잘 나갔다, 맞습니다. 잘 나간 거는 맞습니다만 여타 다른 5G 관련주들 비해서는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종목입니다. 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코스닥 87위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편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을 주 재료로 한 이러한 이제 가공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제품들 뭐 통신 장비라든지 핸드폰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장비를 중심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전체 매출의 57%가 이제 통신 장비 그리고 이제 핸드폰 케이스 부분에서 한 15% 이내에 이러한 이제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갤럭시 폴드가 상당히 흥행을 했는데 이 갤럭시 폴드에 들어가는 메탈 케이스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힌지의 아노다이징이라고 하는 양극 산화 피막 처리의 대부분을 이 서진 시스템에서 처리했을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로 5G 관련된 기지국 함체를 지금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함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기지국을 이렇게 케이스를 만드는데 이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알루미늄 그중에서도 이제 안으로 수분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5G 독점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미국과 일본으로 5G 이러한 이제 기지국 그리고 이제 인도 쪽으로 4G LTE 관련된 이제 함체를 계속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뭐 매출을 한번 이제 일단 살펴보도록 하면 매출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출 흐름들을 보면은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의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2016년도 1,600억대 중반이었던 이 매출액이 2017년도에는 2,300억으로 거의 30%가량 증가가 됐고 지난해 3,200억으로 거의 50%의 매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까지 2,085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21.9% 증가가 된 만큼 매출이 지속적으로 가파른 상승의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 마찬가지로 올해 319억 원을 상반기에만 기록을 하면서 전년에 거의 뭐 80% 이상의 영업이익을 이미 기록해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당기순이익 역시 지난해 323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326억 오히려 더 뛰어넘는 이러한 실적들을 보여준 만큼 상당히 실적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서진 시스템이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5천억이 채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올해 하반기까지 당기순이익 한 600억 이상을 기록한다 그러면 PER이 10배가 채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투자나르샤 시간에 교육을 해드렸던 5G 관련돼서 PER이 뭐 15배 정도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진 시스템은 바닥 대비해서 2배 가까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저평가 섹터 내에서 저평가돼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한 차례 연초 대비해서 한 차례 상승한 이후에 이렇게 고점을 점점 낮추는 추세의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낮추는 이런 추세의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추세를 거래량을 동반되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32,800원까지 찍고 지금 고점 대비 한 20% 최근에 이제 5G에서 수급이 IT 쪽으로 이제 반도체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약간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오히려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 기회로 볼 수 있겠고 이 고점 10월 21일, 22일 이 당시에 매수 주체를 한번 살펴보시면 자, 보시면 외국인들이 10월
20일, 21일 이 당시 외국인들이 이렇게 쌍끌이 매수를 했다. 고점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뭐 어제 오늘 매도는 했습니다만 매수의 흐름들은 지속적으로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속적으로 뭐 최근에 지지를 받았던 23,000원 이 자리까지 이 자리까지는 내려오지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한 25,000원 정도, 26,000원 전후로 매수를 해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가격 전략을 좀 세워주셨는데 그러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볼까요? 목표가는 일단은 뭐 전고점 32,000원을 1차 목표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추가적으로 본다 앞으로의 지금 성장하는 스피드라든지 매출액, 당기 순이익의 흐름,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이제 수주돼 있는 물량,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네. 4만 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통신 장비 그리고 핸드폰과 반도체 장비를 주로 다루는 기업이고요. 매년 가파른 실적 성장을 보여주는 회사라고 하니까 편입되기 직전에 지금 좀 저점일 때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매수가 26,000원 전후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 목표가 32,000원, 2차 목표가 4만 원을 잡아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손절가가 궁금하시다면은 또 이태현 전문가의 톡방에서 매수하시고 나서부터 언제든지 무료로 입장하신 다음에 궁금한 점 물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넷패스 들어와 있는데 네. 넷패스를 왜 이제 세 종목 중에 또 꼽아주신 건가요? 또 약간 저점이 있나요? 지금 이 종목도? 넷패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흐름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차례 상승한 이후에 박스권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좀 단기적인 저점이다라고 보여서 가지고 왔고, 이 오늘 가지고 온 세 종목 중에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시가총액 63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넷패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후공정 그리고 이제 IT 부품 소재를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이제 패키징, 이제 마무리 작업이라고 하는 패키징 그리고 범핑 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 매출액이 뭐 크지는 않습니다만 디스플레이 소재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범핑에 상당히 큰 매출이 들어가는데, 이 범핑이라는 거는 가장 작은 반도체 패키지를 만드는 마이크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로 넘어감에 따라서 점점 집적화, 점점 반도체의 크기는 작아지고 더 미세해지는 그러한 가운데 이 범핑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대부분의 매출 삼성전자 쪽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에는 LG 쪽으로, LG 디스플레이의 납품이 가장 많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자, 올해 5월 달부터 이 공장의 생산 이제 능력, 캐파라고 하는 생산 능력을 증설하는 그러한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매출에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1,553억 원의 신규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올해 4월 달에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세계 1위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무려 133조 원이라는 상당히 큰 규모의 투자를 발표를 했는데, 이 투자에 맞추어서 이 넷패스 역시 1,5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발표를 한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앞으로의 성장성뿐만 아니라 올해 3분기 그리고 2분기, 1분기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을 지금 내놓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들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러한 생산 능력의 향상 캐파가 증설됨에 따라 내년도가 더 기대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패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초 대비해서 연초 10,000원대 있던 주가가 36,000원대까지 3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미 상승을 해 있는 상황인데, 고점을 찍고 지금 보시면 요 25,000원대, 26,000원 그리고 요 33,000원대, 여기서 지금 이제 박스권 흐름들을 좀 6개월 정도째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박스권 하단 부근에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이제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된다 그러면 수급이 다시 유입이 되면서
반등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시 뭐 실적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 올해 상반기까지 1,600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뭐 3년 동안 그렇게 이렇다 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27%의 가파른 성장을 보여주었고 영업이익을 보시면 지난해 218억 매년 뭐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영업이익 지난해 218억 원을 기록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254억 원, 이 전년 1년 내내 벌었던 영업이익을 뛰어넘는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 역시 꾸준히 흐름이 나오고 전년 대비해서 두 자릿수 이상의 이러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흐름들은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무리 없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25,000원대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뭐 바닥 대비해서 워낙에 뭐 3배 가까이 올라오기는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무너져 버린다면 추세가 단기적으로는 이탈될 수가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손절가는 한 24,000원 정도 손절가를 짧게 잡고 대응하시고 바닥을 다진 이후 반등 시 다시 한번 공략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네페스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왔습니다. 일단은 LG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는 기업이고 그리고 삼성전자 쪽도 주로 거래를 한다라고까지 들었을 때도 이미 실적이 참 잘 나올 것 같은 회사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매수가 25,000원 부근이고요. 그리고 손절가 24,000원 잡아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매수하시고 나서 저희가 다음 종목도 살펴봐야 하니까 목표가가 궁금하시다면은 언제든지 이태현 전문가의 또 무료 톡방 참석을 하셔가지고 궁금하신 내용 질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SFA 반도체 살펴볼 건데요. 이 종목은 어때요? 이 종목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 삼성의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92위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100위권 이내 충분히 이제 다음번에 정기 편입에서 이번 정기 편입에서 편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고 반도체를 조립을 하고 그리고 테스트 제품을 생산을 하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 이제 마지막 테스트 후공정 쪽인데 전 세계에서 좀 유수의 반도체 기업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을 주 이제 고객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반도체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그러한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그리고 필리핀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필리핀 1공장, 2공장 증설을 함에 따라서 매출이 증대가 되고 있고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인건비가 한 20% 정도밖에 5분의 1 수준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수익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다. 중국의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하니까 충분히 필리핀은 메리트가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1공장 가동률이 현재 뭐 70%대 중반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고 이 공장이 이제 연내 캐파를 증설해서 가동을 하면 1공장의 약 한 1.5배 수준으로 생산 능력을 끌어올린다고 하니까 내년도가 훨씬 더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133조 원, 앞으로 뭐 한 11년, 10년 정도 남았으니까 매년 13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한다. 자, OLED를 앞으로 2025년까지 13조 원을 투자한다는 거 비교했으면은 1년에 13조 원 어마어마한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영향으로 SFA 역시 실적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2분기에 한번 파동이 나왔습니다. 1,700원대에서 3,400원대까지 정확히 2배의 파동이 나오고 조정을 받고 121선에서 또 반등이 나오고 지지받아주고 단기적으로 무너졌습니다만 다시 회복을 하고 전고점 근처에서 또 다시 한번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SFA 반도체 마찬가지로 최근에 외국인 그리고 기관들이 꾸준히 지금 매수를 해가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적적인 부분 역시 보시면 올해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27.8%, 영업이익도 12.9%, 당기순이익도 18% 두 자릿수대 성장이 지금 꾸준히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이제 필리핀 공장까지 완공이 되면은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있고 저항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공략해봐야 될 자리는 지난번 8월달, 9월달에 두 번의 저항을 받았던 2,900원대, 3,000원대 초반 정도 내려온다 그러면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일단은 뭐 신고가기 때문에 목표가를 뭐 정확히 2015년도 이 고점 이때는 이제 크게 뭐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3,800원까지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다음 달 코스닥 150 편입 종목들 중에서 몇 가지 추려서 살펴봤는데요. 편입되기 전에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그래도 지금 저점에 와 있는 종목들만 한 3가지 정도 꼽아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SFA 반도체 마지막 종목이었는데 매수가 3,000원 초반대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 3,800원 잡아드렸습니다. 자, 저희 키워드 스탁 시간 함께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주식 훈민정음을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보시면서 혹시라도 벌써 궁금증이 생기셨다면은 저희가 참여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거니까요. 지금 바로 다음에 나오는 화면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주식 훈민정음은 10시부터 11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바로바로 접수를 좀 해보시라고 참여 방법을 중간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하시면은 이태원 전문가에게 궁금한 내용 언제든지 접수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훈민정음 6글자를 검색하시고 무료 입장하신 다음에 언제든지 이태원 전문가와 유쾌한 투자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30분 정도 쭉 달려온 것 같은데 종목 상담이 또 그새 많이 쌓여 있다고 해요. 이제 혼자서 또 몇 가지 종목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네. 이태원 전문가의 스피드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라 IMS 접수되었습니다. 한라 IMS 7,810원에 비중 20%. 한라 IMS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59,000주 뭐 그렇게 많이 터지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어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네,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오늘 음봉이 나왔습니다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7,810원이시면 전고점 부근 8,500원 정도 1차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고 밀릴 경우 7,2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파인 디지털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인 디지털 같은 경우 자, 이 종목은 거래량이 더 없는 종목입니다. 오늘 만주밖에 거래가 되지 않았고 최근에 보시면 캔들 자체가 그렇게 몸통이 큰 캔들이 별로 없는 흐름입니다. 자, 가급적이면 매수가가 3,800원 매수가 위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익권에서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길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사마 콘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MLCC 관련해서 제가 어제도 한번 언급해드렸던 종목입니다. MLCC 업황이 개선이 되고 있다. 콘덴서 부분에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말씀을 드렸고 매수가 47,900원이시면 지금 매수가 근처입니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마음 편히 보고 계시면 65,000원까지는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밀린다고 한다면 44,000원 요 자리 정도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다음 종목 힘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이제 OLED 장비 관련해서 최근에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었던 종목입니다. 자, 일단은 뭐 고점에서 지속적으로 좀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매수가가 23,600원이시다. 지금 매수가 근처인데 좀 고가권이긴 합니다. 비중이 35%니까 밀리더라도 뭐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진득하니 들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좀 더 밀린다고 하면 손절가는 제가 21,000원 정도 좀 넓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반등한다면 여기서 뭐 전고점 27,500원, 27,000원짜리 27,000원 정도, 네, 27,000원 정도 1차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헝성그룹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중국 기업들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국 기업인데 오늘 시간으로 중국 기업들이 일제히 좀 급등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시간으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매수가가 1,000원이고 100%다 몰빵을 하셨는데 그러면 내일 아침에 뭐 시초가의 일부 좀 정리하시고 사실 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실질적으로 중국 기업들에게 그렇게 큰 수혜가 직접적으로 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수익권에서 조금씩 챙겨 나가는 전략 그리고 비중 조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훈 전문가의 빠르고 정확한 종목 상담 시간 함께 해보고 오셨습니다. 혹시라도 이번 시간에 내 종목에 채택이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내일도 이 시간에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샵 4989번으로 궁금했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한 번 내일 상담을 도와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꼭 지금 바로 문자를 남겨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오늘 시장 이야기를 나눠봤으니 다가오는 내일장이죠. 불타는 금요일장 계획을 또 우리 투자자분들께 세워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요즘 개별 장세가 지속이 되면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저희 내일은 어떤 종목을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제가 첫 번째 가지고 나온 종목은 최근에 상당히 좀 부각을 받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좀 소외된 기업. 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업종이죠? 이제 카지노 업종입니다. 최근에 이제 파라다이스도 실적, 호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고 이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제가 오늘 처음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 바로 이 GKL입니다. GKL은 그랜드 코리아 레저의 약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의 공사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카지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에 3개 이제 세븐럭이라고 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을 하고 있고 강남에 이제 코엑스 그리고 강북의 힐튼 호텔 그리고 부산의 롯데 호텔 내에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최근에 9월 달에 발표된 이제 누적 기록, 이제 누적 기준 드롭액이라는 거는 카지노에서 칩을 사기 위해서 칩을 사면은 이제 딜러들한테 돈을 주면 그거를 뭐 안에 구멍에다 이렇게 쏙 집어넣어서 그걸 드롭액이라고 하는데 이 드롭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가 성장이 됐다라는 소식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홍콩의 시위 이 부분에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유입이 되는 속도가 점차 지금 빨라지고 있고 사드 때문에 우리나라를 안 찾았던 외국인 관광객 그리고 단체 관광객도 유입이 되고 있는 흐름. 최근에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들을 보이는 이유와 이제 맥을 같이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이 GKL 같은 경우에는 매년 꾸준한 3%대 이상의 배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 이제 연말 배당 시즌 맞이해서 또 수급이 또 한번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자, 이 GKL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 업종으로 제가 여기에다가 종목을 하나 추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파라다이스 차트를 함께 보도록 하면 2017년도 흐름 위에 차트가 GKL이고 요 아래 차트 요거 좀 잠시만 좀 보여주셨으면 네 보시면 위에 차트가 GKL이고 아래 차트가 파라다이스입니다. 2017년 바닥을 찍고 고점을 찍을 때 거의 똑같은 차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18년도 초에도 고점을 찍을 때 시기가 거의 비슷했고 저점을 찍을 때 쌍바닥을 찍을 때도 시기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반등 흐름도 비슷하고 또 조정 거의 차트가 동일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최근에 보시면 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저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상승의 흐름 오늘 또 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GKL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들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최근에 시장의 흐름도 괜찮고 업황도 괜찮고 외국인들의 유입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무리는 없다. 뭐 다만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들은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보시면 21선에서 지속적으로 21선 우상향하는데 21선 터치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지받아주고 반등 나오는 모습 오늘도 21선 근처에서 딱 끝나주는 모습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는 오늘 종가 21,750원인데 21,500원 정도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24,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고점 24,0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고 손절가는 뭐 크게 보시기보다는 2만 원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날이 추워지니까 좀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많이들 찾으셔서인지 최근에 주목받는 카지노 업체를 오늘 가지고 나오셨는데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GLK까지 오늘 GKL까지 오늘 모두 다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아직은 소외된 종목 발굴을 해주셨으니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수가 21,500원, 목표가 24,000원, 그리고 손절가 2만 원 잡아드렸습니다. 한 종목 더 있다죠? 네, 이번에는 자 에코 마케팅입니다. 에코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종합 광고 대행을 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제 유튜브를 보셔도 그렇고 네이버다 그렇고 모든 포털 사이트 그리고 페이스북 이러한 이제 SNS를 통해서도 광고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게임을 하더라도 무료 게임 중간에도 게임이 나오기 때문에 광고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광고 업체들이 지속적인 좀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에코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데일리 앤코라는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기업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클럭이라고 하는 미니 이제 저주파 자극기 마사지기를 자회사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상당히 빠른 매출의 성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3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4분기 역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트의 흐름들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마케팅 경우 역시 올해 연초에 한번 파동을 주고 조정을 받은 이후 바닥을 다져주고 여기서 천천히 우상향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급등의 흐름들이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에코마케팅 역시 이번에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만큼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고, 매수가는 36,000원, 오늘 종가 거의 근처 36,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전고점 윗꼬리를 살짝 달았지만 여기서 한 4만 원 정도, 손절가는 33,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네,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에코마케팅 광고 대행 업체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가격 전략 아래 나가고 있는데요. 매수가 36,000원 이하에서 잡아보시고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33,000원 잡아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일장 관심주를 짚어봤는데요. 바로 이어서 이태원 전문가의 투자 꿀팁 들어보는 시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태원 전문가만의 투자 팁을 챙겨드리는 투자 나르샤 시간입니다. 나르샤는 날아오르다라는 뜻의 순우리말인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생소한 주식 기법부터 날카로운 종목 파헤치기까지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면서 어려운 시장에서 언제든지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만큼은 날아오를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펼쳐주실지 주제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요. CB와 BW는 무엇인가? 라고 나와 있네요. 전환사채 그리고 또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소개를 해주시죠. 전환사채는 아니 BW는 BW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네요. 당황했네요. 네. 신주 인수권부 사채입니다. 네. 자, 일단 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걸 것 같았습니다. 공시가 떴을 때 이 공시가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자, 공시에서 대부분의 질문, CB, BW, 전환가액 조정,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역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면 이제 앞으로 내가 가진 종목에 공시가 나왔을 때 그렇게 크게 놀라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CB와 BW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물론 회사에 돈이 상당히 많이 있으면 현금성 자산이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회사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금이 부족할 때는 조달을 해야 됩니다. 이 조달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빌리든지 아니면 투자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받기가 좀 어려운 경우 회사 상황이 좀 어려운 경우 보통 사채를 발행을 해서 이자를 주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이제 대표적인 이제 사채가 두 가지가 바로 CB와 BW인데, 자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환사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전환사채라는 거는 자 컨버터블 본드, 이게 이제 교환이 가능한 본드는 채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즉 일단은 뭐 일반적인 사채라는 거는 내가 돈을 빌려줬다, 기업에 빌려줬다 그러면 은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에서 기업으로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그 뭐 만기에 따라서, 그리고 이표에 따라 3개월, 6개월마다 이자를 받고 만기에 원금을 받는 게 일반적인 사채, 일반적인 채권일 겁니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바로 이 전환을 할 수 있는 권리,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을 바로 CB라고 합니다. 자, 주가 상승 시에는 전환 청구권을 행사를 하면서 주식을 교환을 한다. 이 전환 CB를 발행을 할 때 전환 청구 가액이란 걸 설정을 합니다. 주가처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일정 금액을 딱 정해 놓고 그 금액에 이제 예를 들어서 10억을 빌려줬다. 10억을 빌려줬는데 그당 이제 뭐 주당 5천 원에 내가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라는 플러스 알파가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기가 됐을 때 이 기업의 주가가 만 원이 됐다고 하면 내가 그냥 원금 10억을 받을 것이냐, 거기에 이자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10억 원어치 주식을 5천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받을 것이냐, 바로 선택을 하는 게 이 CB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하락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서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원금 거기에다 이자를 수령하는 방식인데, 자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만기 내 사채 만기 이자율이 3%, 발행 시 주가가 만 원이고 전환가액이 9천 원인 CB가 있다. 이제 이게 일반 채권인 경우에는 만기 시에 원금 빌려준 금액과 이자만 받으면 끝입니다. 하지만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상승 시 전환 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이 기업의 주가가 뭐 15,000원, 2만 원, 3만 원, 5만 원 상관없습니다. 전환가액인 9,000원에 이 주식 빌려준 자금만큼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볼 수 있겠고, 하락 시에는 그냥 일반 채권까지 하시면 되는 그러한 채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오늘 나온 따뜻한 공시입니다. 자, 오늘 11월 7일 보시면 자 7억 원의 전환 청구권 금액을 전환가액 6,480원에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0만 주를 6,480원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는데, 자 알파홀딩스 오늘 종가를 본다 그러면 8,400원입니다. 8,400원이기 때문에 8,400원이면 매수가 지금 6,480원이면 거의 2,000원, 30% 정도는 싸게 이 기업의 주식을 7억 원치 오늘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채권자에게는 상당히 좀 좋은 그러한 조건의 이러한 사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자, 아까랑 뭐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주식을 매수할 권리가 포함된 채권이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즉 채권자에서 투자자로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바뀌는 거라면, 이 이제 신주인수권부 사채 BW라는 거는 어차피 채권에 대한 거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여기에 또 하나의 권리 워런트를 받는 겁니다. 바로 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가격, 행사 가격, 이 고정된 가격에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가가 8,000원인데 이 행사 가격이 6,000원이다. 그러면 행사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본인이 선택을 해서, 물론 주가가 뭐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당연히 행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하락 시에는 행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원금과 이자를 수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주인수권부 사채 뭐 마찬가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하나가 빠진 게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여기서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는 이거를 잠시만. 네. 더하기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CB와 BW의 차이점은 CB는 전환
이제 채권자에서 투자자로 전환이 되는 거고, 그리고 BW 같은 경우에는 채권은 채권대로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받고 거기에 싸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까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캠트로스 8월 5일 날 나온 공시입니다. 40억 원을 3,070원에 40억 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했다라는 내용인데 3,070원 역시 차트를 한번 보면 8월 초 캠트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초 주가가 뭐 4,000원대 중반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3,000원에 샀으니까 거의 뭐 30%, 40% 싸게 주식을 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 공통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요. 기업 입장에 대해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자가 일반 채권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조달할 수가 있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조건, 채권을 매입할 수가 있다. 하지만 향후 주식 수가 증가가 되기에 따라서 물량 부담이 있고 조달 목적에 따라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 조달한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꼽아서 쏙쏙 머릿속에 들어오도록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전환사채와 그리고 신주 인수권 부사채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강의를 또 함께 해주신 이태원 전문가와는 일단 여기서 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1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방송이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이태원 전문가 방송 후에도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훈민정음 6글자를 검색하셔서 지금 바로 무료로 입장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요, 내일 밤 10시에 다시 더 알찬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